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최근 하락과 더불어 많은 악재들이 왜 이렇게 단기간에 한 번에 쏟아졌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이 6만 불이 깨질까 말까 했었죠. 그리고 실제로 살짝 깨졌었습니다. 하필 이렇게 애매하고 힘든 시기에 정말 많은 악재들이 쏟아졌는데요. 진짜 오랜만입니다. 악재 메들리라는 단어 오래되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2년, 3년 전에 많이 썼던 단어인데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악재들 제가 좀 몇 개를 소개해 드릴 텐데 이게 왜 지금 나왔을까? 왜 한 번에 나왔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 제 생각을 말씀드릴 텐데요. 이 악재들의 이제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마운트 곡스. 정말 10년째 우려먹고 있죠. 해킹 사건. 이 채권자들에게 7월 초부터 비트코인 캐시를 팔아서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겠다, 매도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퍼드가 퍼지면서 어, 안 그래도 떨어지고 있을 때 이런 얘기가 나와서 더 부추겼던 것 같은데요. 나름 효과적인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요, 많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딱 하나, 여기서도 이 친구들이 또 장난을 치고 있구나. 요거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7월 초에 끝난다는 겁니까? 시작한다는 겁니까? 7월 초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언제 끝날지는 몰라요. 그러면서, 자, 여기 보시면 또 굉장히 의문스럽게 적절한 시기에 상환을 시작할 것이다. 뭐 언제 할지 또 애매하게 하고 넘어가죠. 근데 이거 작년 기사에서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지만 레딧이라는 미국 커뮤니티에서 마운트 곡스 채권자가 인증샷을 한 거죠. 나 드디어 돈 받았다. 떼인 돈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극히 일부분일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자, 이거 재작년에도 봤었고 재작년에도 봤었고 작년에도 봤었고 작년에 분명히 24년 10월쯤에 상환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7월 초로 온 거죠. 제가 아마 예상하기로 이거 올해 내내 볼 수 있다. 7월 초라고 하지만 10월에도 이럴 거고 11월, 12월 뭐 내년까지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왜냐면요. 이 많은 사람들을 이메일로 연락을 하고 전화번호 잘못됐는지 뭐 계정은 살아있는지 뭐 생사 여부가 있는지 집 주소는 맞는지 확인하기가 엄청나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뭐 10년 넘게 이제 사골국물처럼 우려먹을 것이다. 오히려 이런 뉴스가 나올 때는 좋은 매수 기회로 삼을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퍼드 마케팅으로 효과가 있었죠. 게다가 이 에릭 발추나스라는 ETF 전문가가 불난집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6월 24일자로 해서 자, 마운트 곡스 채권이 상환되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들어온 비트코인 ETF 유입액의 절반이 날아가는 셈이다. 그만큼 매도 물량이 많다고 겁을 주는 듯한 뉘앙스를 보여줬는데요. 조금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 기름을 부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절반이 지금 한 번에 날라가 무효화되는 것과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이 발주나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걸 채권자들이 다 팔지 않을 거라는 걸 지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또 하나, 자, 이 마운트 곡스가 들고 있는 물량이 비트코인이 14만 개인데요. 이 중에서 실제 채권자들에게 주는 거, 상환해야 되는 거는 6만 5천 개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절반도 되지 않죠. 게다가 이 채권자들이 이거를 받자마자 팔 수 있는 확률, 전문가들의 예상은요, 약 10% 정도를 예상하거든요. 좋습니다. 이게 너무 적다고 치면 20%라고 해보겠습니다. 20%라고 해봤자 뭐 한 13,000개 정도 되겠네요. 13,000개는요, 뭐 굳이 뭐 블랙락, 피델리티, 그레이스케일까지 가지 않더라도요, 마이클 세일러의 하루 구매량으로 그냥 퉁칠 수 있을 정도로 얼마 되지 않는 양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뭐 10년 넘게 이런 공포감에 휩싸여 정말 불필요한 뭐 퍼드에 휩싸였는지를 좀 파악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고요. 또 왜 그럴까? 제가 몇 개 더 말씀을 드릴게요. 속보가 뜹니다.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에 블룸버그가 이 정도는 돼야 좀 참신한 마케팅이다. 저는 정말 박수를 쳤습니다. 블룸버그가요. 투명해진 언락 정보 때문에 초기 투자자들에게 초기 코인, 신규 코인은 팔 수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기간 이후에 파세요. 그래서 그게 언락이라고 하죠. 이 언락 정보를 통해서 알트코인에 지금 윈터가 앞당겨지고 있다. 코인이 지금 겨울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저는 창의력에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자, 가을이 오지도 않았는데 윈터가 온다?
일단 걸러야겠죠. 그리고 이 기사 제가 길어서 가져오진 않았지만 내용이 이렇습니다. 개미들이 이 언락 정보를 보고 매도를 해서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사실일까요? 벤처 캐피탈들, 기관들이 이 정보를 가지고 미리 팔았다.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요. 이 기사는 개미들이 팔아서 그렇다는 건데요. 개미들은 그만큼 많이 들고 있지도 않은 데다가 이 언락 정보를 모르고 제가 매수를 한 사람들은 많이 봤지만 이 정보를 가지고 미리 팔았다. 저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말이 맞다 치더라도요. 이 언락 정보, 신규 코인들만 그럼 떨어졌어야죠. 그러나 최근에 보면 신규든 올드코인이든 가리지 않고 50고 100고 동반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냥 창의력에 저는 높은 점수를 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뉴스가 근데 이렇게 애매한 시기에 쏟아져 나왔었죠. 또 매트릭스포트, 우리의 우지한 따거 비트코인 캐시 창립자가 만든 회사죠. 비트코인 시장 기관 유입 속도, ETF 빨아들이는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아무도 사람들이 살 것 같지 않아. 이런 뉴스 역시 이런 하락을 부추겼던 것 같고요. 자, 이 뉴스도 나름대로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거의 발원지, 소문의 발원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솔라나의 투자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크립토 빈로드라는 저는 처음 보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나 들었다. 솔라나의 소문을 들었는데 어딘진 모르겠지만 지금 조사를 시작하는 것 같다. 이제 기자들이 추측하기로는 뭐 SEC라고 하는데요. SEC인지 CFTC인지 저도 전혀 알 수 없고, 뭐 굳이 확인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근데 굳이 꼽자면, 저는 최근에 점프 크립토라는 그 솔라나의 메인 밸리데이터, 검증자라고 하죠. 뭐 정책에도 관여를 하고, 그 친구들이 CFTC에게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뭐 CFTC 쪽에서 이제 솔라나를 조사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이것조차도 기우입니다. 이런 걱정할 시간에 솔라나를 공부하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굉장히 큰 뉴스인 것 같다. 이거 곧 이제 공개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양조를 했다고 썼는데요. 한국말로는 최근에 솔라나가 지금 죽을 쓰고 있었죠. 가격이 뭐 근데 솔라나만 그런 게 아니죠. 근데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보다 더 나쁜 타이밍 없을 것 같은데 만약 이 소문이 사실이면 우리 기도를 열심히 합시다라고 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퍼드가 뭔지 그렇게 궁금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굳이 에너지 낭비하지 마시고 솔라나의 기본적인 가치, 뭐 TVL이 어떻게 됐고 밈코인 생태계가 어떻게 돼 있으며 뭐 파이어 댄서가 언제 만들어지고 뭐 언제 시행이 되는지 이런 걸 공부하셔야지 이런 소문의 근원을 파악하고 이런 거는 비본질적인 겁니다. 에너지를 굳이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그 왜 이런 뉴스들이 한 번에 쏟아졌을까에 대한 답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비트코인 저번에도 말씀드린 이 표가 이제 저번에 보여드렸는데요. 유일하게 기관이 개인보다 적게 갖고 있는 시가총액 전 세계 통틀어서 10위권 이내의 자산 중에 유일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비트코인 유통 가능한 물량 1600만 개 정도가 지난 뭐 올해 3월 기준으로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채굴 안 된 물량, 뭐 잃어버린 물량, 사토시 물량 이런 거 빼고죠. 여기에서 이제 기관들이 들고 있는 게 12%, 개인들이 65%, 개인들이 얼핏 봐도 거의 뭐 한 5배 넘는 많은 양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자산이 유망하다고 본다면 개미 물량을 뺏어야겠죠. 근데 이거 솔직히 뺏을 수도 없는 거죠. 개인 지갑에 하드월렛에 들고 있으면 뺏을 수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은 가격을 떨어뜨린 데다가 이 수많은 퍼드와 함께 미디어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 공포심을 극대화하면 그때서야 개미들이 물량을 던지겠죠. 이렇기 때문에 이번 뭐 이 가격 하락과 미디어의 조화가 나름대로 뭐 참신한 뉴스도 있었고 나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죠. 앞자리가 바뀔 때의 공포가 생각보다 심합니다. 비트코인이 6만 불이었다가 6만 1천, 6만 뭐 왔다 갔다 할 때, 오자 보면 어쩌지, 오자 보면 어쩌지. 실제로 이거는요, 효과가 나름 있습니다. 우리 쇼핑할 때 생각해 보시면 2만 원이랑 19,900원이랑 크게 차이가 나는 것처럼 느껴지듯이 반대로 이제 팔 때는 공포감이 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6만 1천, 6만 500달러 정도 한다면요. 저는 앞자리가 5자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뭐 비트코인이든 이런 걸 사는 편이거든요. 그 이유가 실제로 이제
이 앞자리가 바뀔 때 알고리즘 매도 또는 단기 트레이더들이요, 뭐 손절가 이런 걸 막 걸어두거든요. 그래서 요럴 때 이제 좀 같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앞자리가 바뀔까 말까 할 때는 바뀌고 난 후에 사는 게 이제 예전에 제 뭐 막 트레이딩 할 때의 경험 중에 하나다.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비트코인도 이 정도인데 하물며 지금 메이저 알트코인이라 하더라도 믿음을 죄다 잃어버렸죠. 알트 시즌 끝났다고 하는데 알트코인도 사실 똑같이 적용 중이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으면 또 누군가는 많이 사고 비트 이더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크게 올려서 또 개미들의 돈을 빨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월가의 탐욕을 공부한다면 절대 뭐 알트코인이 끝났다는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더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겠죠. 그러다가 이제 6월 25일자 1시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비트코인 중기 조정 끝. 어, 이렇게 퍼드에 막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막 팔고 막 걱정을 하고 있다가요. 결국 정신 차려보면 내 코인은 어디 갔고 나는 누구인가? 이미 뭐 이 이후로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게 앞으로도 많이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공부를 하고 역사를 공부를 해야 우리가 이런 거에 털리지 않을 수 있다.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코인 투자. 과거에도 역사와 통계, 제가 차트는 그렇게까지 신뢰를 하지 않지만, 과거의 반감기가 반복됐던 그 역사, 통계는 그래도 유심히 지켜보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비슷하게 반복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정말 소수의 찐 경력자들 역시 우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많은 경험, 사이클을 겪었기 때문인데요. 자, 렉드 캐피탈이라는 친구 예전에도 종종 소개해 드렸는데 이분이 보는 뭐 차트를 제가 주로 보진 않지만 과거에 이제 통계를 정리해서 잘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친구가 얘기하기로 22년 11월 약세장 바닥 이후 이때가 딱 그 FTX 사태 터졌던 이번 사이클의 최저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요. 이 이후에는 그냥 오르기만 했습니다. 눈 감고 지나면 23년도 내내 그냥 오르기만 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년 2월 마이너스 23%, 4월 5월 마이너스 21%, 심지어 63일 동안 지속됐었네요.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23.7. 계속 20% 이상의 급의 하락이 많이 나왔었죠. 올해 5월, 6월에도 마이너스 16%, 뭐 35일 정도 지속됐다. 이거 현재 진행형이라고 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자, 강세장 속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6번의 주요 되돌림 중에 하나일 뿐이다. 심지어 16%밖에 되지 않아요. 모든 후퇴는 마이너스 20% 조금씩 넘었었죠. 최근에 그 비트코인 하락은 마이너스 16%이며 35일 동안 지속됐으나 요거는 사이클 표준에도 도달하지 못했다. 지금 평균 이하의 하락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6만 불 깨졌을 때 뭐 마이너스 20%까지 갔을 수도 있겠지만 평균 되돌림의 깊이는 그러니까 하락의 정도는 마이너스 22%다. 그래도 평균 이하의 하락이라는 거죠. 이거 기간으로 볼 때도 평균 하락 기간이 40일 정도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왔잖아요. 35일 정도다. 적어도 5일은 더 떨어져야지 평균에 준하구나. 뭐 많은 것도 아니죠. 평균 이하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20%,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최고점 대비인 겁니다. 마이너스 20%는 넘어야 조금 기회가 좋아진다. 반등의 기회, 그리고 높이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되돌림, 이 후퇴가 길수록 기회가 더 많아집니다. 40일은 적어도 참았다가 올라오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근의 하락은 여러모로 평균 이하의 하락이었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 사이클을 보더라도 강세장 속에서 반복됐던 매수 기회들 또 하나의 통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한 명의 인플루언서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조정받았을 때를 잘 정리해 줬는데요. 여기 보시면 16년, 17년 사이클, 17년도 우리 김치 프리미엄 50% 이상의 광란의 광기의 사이클이었습니다. 그리고 20년, 21년,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거의 절반 정도가 이때 4월에 들어오셨다고 보셔도 무방하겠죠. 그리고 요게 이제 현재인데, 뭐 17년도 보면요. 뭐 그냥 40%가 기본입니다. 최근 고점 대비 40%니까요. 뭐 정말 부지기수로 나왔었죠. 그리고 20년, 21년도 반감기 이후를 보더라도 20% 이상짜리가 무려 5개 이상 나왔었습니다. 근데 24, 25 지금 사이클을 볼 때 한 2개 정도 채워졌네요. 그것도 21%, 23% 정도.
근데 혹자는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비트코인은 최근에 기관들 많이 들어오고 ETF 때문에 얘만 다르다. 얘는 안 빠지고 알트코인은 훨씬 많이 빠지더라. 근데 얘만 다르고 이번에만 달랐을까요? 여기 보시면 나오잖아요. 20년도, 21년도에 ETF 없을 때도 20에서 뭐 34%까지 갔는데 여기도 21, 23 거의 뭐 비슷하지 않나요? 거의 사이클과 유사할 정도로 하락 조정된 깊이가 비슷하게 반복이 되고 있다. 이번에는 다르지 않습니다. 알트코인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고요. 그리고 불장 속에서 지금 이거 다 강세장 속입니다. 정말 진정한 하락은 아예 얘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마이너스 99%, 8%뭐 당해보신 분들은 알죠. 저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요. 자, 그런 거 말고 불장 속에서 앞으로도 최소 3번에서 4번의 하락, 저는 세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더 올까요? 안 올까요? 역사가 반복된다면 뭐 적어도 지금 2번 나왔으니까 3번에서 4번 정도는 강세장 속에서도 기회가 있다. 이만큼 변동성이 심한 걸 과거의 역사나 반감기 사이클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 대비를 할 수 있고 뭐 10%라도 현금을 들고 있을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요. 워런 버핏, 뭐 코스톨라니, 하워드 막스, 뭐 피터 린치 수많은 투자의 뭐 대가들이 있잖아요. 이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왜 선물이나 단타를 안 할까? 이들이 몰라서 안 했을까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이런 분들 코스톨라니도 주로 이제 책에서는 얘기를 하진 않지만요. 뭐 공매도라든지 이런 거, 뭐 채권이나 뭐 환율로 많이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중을 더 낮추고 안 하는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요것들 보시면요. 요 하락, 요때마다 이 타이밍에 맞춰서 막 위로 올랐을 때 팔고 밑으로 왔을 때 사고 뭐 이런 타이밍을 굳이 맞추는 것도 어려운 데다가요. 이 급등락 때 매매를 해서 수익을 거두는 거 의미 없다. 그냥 사이클에 맞춰서 저점에 사서 그냥 가만히 들고 있는 게 훨씬 난데 왜 굳이 이렇게 하느냐? 하워드 막스가 쓴 게요. 마켓 사이클의 법칙입니다. 사이클이 있다. 주식시장도. 코스톨라니 역시 코스톨라니의 달걀을 그린 게 사이클이 있다. 요거에 맞춰서 매매를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굳이 이 어렵고 힘든 길을 가서 그 몇 퍼센트 먹으려고 하다가 뭐 청산을 당하고 물리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미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단타나 트레이딩보다는 이분들의 방식으로 코인 투자를 대하는 게 결국은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이게 이제 많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지경에 와야 되는 게 여러분과 저희의 몫이 아닌가,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소수의 찐 경력자들, 저는 대우를 해줘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요. 왜 대우를 하냐면요. 어떤 소음도요, 뭐 그렇게까지 시끄럽지 않습니다. 경력자들 몇 명 얘기를 더 드려볼게요. 정말 소음이 극에 달했을 때 주기영 대표가 요새 트윗 많이 하더라고요. 트위터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 당신들은 난리를 치고 뭐 힘들다 어쩌다 하겠지만 딱 한마디 합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상승 사이클에 있다. 뭐 많은 뭐 데이터 굳이 얘기도 안 합니다. 이번 달에 내가 데이터 올렸던 거 봤잖아. 하면서 이제 밑에 데이터들은 옛날 거 보세요. 이렇게 하고요. 우리는 여전히 강세장 안에 있다. 다만 과도한 리스크는 피해라. 선물하지 말라는 거죠. 뭐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지 말라. 이 말인즉슨 소음 귀 닫고 걱정 마시고 그냥 현물이나 더 사세요. 이런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소수가 우리는 돼야겠죠. 그리고 앤서니 펌플리아나라고 해서 저희 채널에서 자주 소개해 드렸는데요. 최근에 또 CNBC 인터뷰에 나왔었습니다. 근데 하나 안타까운 게요. 그 CNBC의 뉴스 앵커 그 앤드류랑 그 조 아저씨가 뭐 폼플리아노 뭐 이런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만 나오면 그렇게 싸우잖아요. 서로 싸우기 때문에 이번에도 조 아저씨만 나오고 앤드류가 안 나와서 사실 별로 전 재미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나오면 한번 다시 소개를 해드리려 하는데 아무튼 이 CNBC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비트코인과 AI는 향후의 10년을 주도할 트렌드다고 하면서 강세장에서도 고점 대비 30% 정도는 4번에서 5번까지 나왔었다. 이건 뭐 예상된 수준이다. 별로 어려운 게 아니다. 과거에 통계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사실 큰 게 아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념이 있다면 가격이 내려갈 때 저점 매수라 생각하고 흥분을 하게 된다. 여기가 이제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여기에서는 중요한 내용을 다루지 않았지만 인터뷰를 보면 제가 인상 깊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향후 10년에 AI가 생산성을 향상시켜 준다면 흔히 말하는 공격을 한다면
생산성을 엄청나게 높여놓겠죠. 그러면 부가 창출될 것이고, 그러면 향후 10년 내에 비트코인은 이 부가가치를 지켜줄 것이다. 마치 방어를 하고 방패적인 역할, 인플레 해지 역할을 한다고 폼폴리아노가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굉장히 귀에 와닿습니다. 저는 이게 향후 벌어질 일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 재밌는 건 AI가 이렇게 생산성을 많이 높여주고 뭐 주가도 올라가고 하겠지만 비트코인은 이를 자산을 지켜준다. 근데요, 저는 방어하는 방패가 창보다 공격력도 더 좋지 않을까? 비트코인의 수익률이 뭐 엔비디아를 뭐 훨씬 저는 앞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이 개념은 좀 소개를 해드릴 법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고요. 자, 이제 썸네일에 있었던 저스틴 선, 우리 흔히 알기로 뭐 사기꾼 아니야? 뭐 입이 너무 가볍고 이렇게 좀 만만하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친구를 그래도 절대 깔보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보다 비트코인을 빨리 발견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를 했었고요. 심지어 몇몇 사이클을 거치고 심지어 지금 SEC에 고소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멀쩡하게 생존해 있다. 이거를 높이 평가를 해야 됩니다. 최근에 6월 24일자로 해서 저스틴 선이요. 평소와 다르게 약간 뭐 영감님처럼 어르신 같은 뭐 워런 버핏과 같은 구루의 느낌으로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좀 떨어졌는데 이거 미래를 위해서 계속 나아가다 보면 가격은 우리가 노력을 통한 창출한 가치를 반영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된다. 변동성 신경 쓰지 말고 미래를 위해 나아가자. 와, 멋있는 얘기를 해서 참 인상 깊어서 제가 가져와 봤고요. 실제로 말만 이런 게 아닙니다. 저번에 소개를 드렸지만 6월 22일자 기사로요. 23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 친구는 이더리움을 무려 40만 5천 개 정도를 매집을 했습니다. 평균 단가가 그렇게 싸다고 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이 친구의 행동을 보면 이 사이클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죠. 뭐 막 이렇게 공포에 뭐 질려 있거나 뭐 포모에 왔거나 이런 거 없이요. 그냥 여러 번 겪어보고 투자를 해보면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행동은 배울 점이 있다는 거죠. 강세장 전에 이더리움을 뭐 다른 코인들도 많이 있지만 코인을 어마어마하게 매입을 했었다.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저는 뭐 이 친구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6월 25일자로 해서 아침 기사였는데요. 총 4일 동안 뭐 이 샀던 이더리움의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를 출금을 했다. 다른 곳으로 뺐다는 거죠. 출금을 했다는 얘기는 안 판다는 거죠. 왜요? 가격이 더 올라갈 거니까. 이 친구가 어디에 썼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합니다. 자, 그러나 뭐 스테이킹에 썼는지, 디파이 쪽에 맡겼는지, 뭐 NFT를 샀는지 아니면 사업 비용으로 썼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이 친구는 뭐 퍼드가 있건 말건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려고 저점에 매집을 해서 사이클에 맞춰서 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 생존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다. 적어도 투자적으로는 배울 점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결론이 왔는데요. 비관론이 있을 때 사야 한다. 가격이 싸지기 때문이다. 당연한 소리죠. 워런 버핏이 한 얘기인데요. 코인은 주식보다 변동성이 커서 악재가 가득한 시기 혹은 18년, 뭐 22년과 같은 하락장에 많이 사지 못하면요. 그 투자가 생각보다 성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심지어 최근의 코인 조정은요. 강세장 안에서 일어났던 6번째 일이었는데요. 자, 많은 공부와 훈련을 통해서 공포에 흥분하면서 사시고 환희에 두려워하면서 빠져나갈 수 있는 소수가 되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